황동혁 간사대행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숙려기간 20일이라는 것이 뭐 오로지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사가 사라졌습니다.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내란과 함께 벌어진 일이고 황금폰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피의자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은 야당의 탓을 합니다. 국회의 탓을 합니다. 예산권의 문제, 또 입법권의 문제, 그리고 탄핵 소추권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이 내란, 즉 비상계엄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즉 계엄 하루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되는 대로 며칠 뒤에 보자. 이 얘기는 12월 3일 날의 비상계엄이 12월 2일까지도 예고되어 있지 않았다,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12월 3일 아침 조찬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용산 대통령실로 와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나서 부랴 울산에서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 통화를 한 뒤에 서울에 올라와서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가 말하는 황금폰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당긴 겁니다. 그러면 이 비상계엄, 내란의 원인 행위를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아니면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숙려기간은 따르지 못했지만 긴급한 필요와 긴급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명태균 특검법은 심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네, 박봉계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고요. 저는 명태균 특검법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란의 끝과 시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실제로 여러 가지 나왔던 팩트들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탄핵 국면, 이 비상계엄 국면에 묻힌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불씨가 사그러들지는 않았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 명태균 씨의 진실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다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진실을 찾는 그런 과정은 국회에서 계속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이 진실이 탄핵, 내란, 비상계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국민들이 그냥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일이고 또 그것과 별개로 실제로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내란, 비상계엄, 탄핵과 별개로 이 문제는 한번 다뤄줘 봐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불길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미리 예단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의 간사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토론을 거부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토론회 할 때 다시 들어오도록 하세요.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